비트코인의 수익 주소수가 급감하고 체인상 TBL 자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강세와 약세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칭 DOG 장관으로 정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넷과 욤 일셰어스의 현물 ETF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의 미래는 과연 있을까요? 최근 해커들이 점점 더 난폭해지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camming tends to move in tandem with overall activity. 중앙화 자율 조직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없어 관련 사건의 판결이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자산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서서히 부유해집시다. 8월 21일 수요일 여기는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저는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수익 주소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3월 이후 비트코인이 큰 변동과 소폭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6만에서 7만 달러 구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동안 수익 주소수는 3월의 최고점 5,150만 주소에서 현재 약 4,375만 주소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바닥을 찍었지만 여전히 6만 달러 근처로 반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 주소수가 명확히 증가하여 저가 비트코인 시장에 구매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 주소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8만에서 6만 달러는 대부분의 단기 투자자들의 비용 구간입니다.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주소수가 크게 감소하며 시장의 자금이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도 위험 비율은 시장 위험을 평가하는 도구로 비율이 0.75%를 초과하면 현재 시장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보통 강세장에서 고위치와 약세장 초기에 해당합니다. 0.1% 미만이면 시장 감정이 안정적이며 매도 압력이 적어 보통 약세장 저점과 간과 약세 전환기입니다. 현재 매도 위험 비율은 높은 위치에서 크게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0.1% 근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4개월 이상 조정하며 시장의 매도 압력을 많이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매도 위험 비율이 명확히 반등하는 징후가 보이며 현재는 강세와 약세 전환 단계에 있어 상승 시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하락 시 공포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 시 매도 압력은 하락 시 매도 압력보다 약합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체인상 암호화폐의 총가치 TBL은 1,000억 달러에서 현재 약 84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감소폭은 약 160억 달러로 비트코인 59천 달러 기준으로 약 14%입니다. 체인상 자금 유출률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폭보다 크며 알트코인의 시장과 체인상 수익률은 이번 조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상위 10개의 퍼블릭 체인 TBL 데이터는 대부분 크게 하락하였으며 24시간 및 7일 데이터 모두 큰 감소를 보였으나 트론 체인과 포리곤 체인은 최근 7일 데이터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송어가 트론 체인에서 활동 중이므로 단기적으로 주목할 만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체인상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이며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과 밈코인의 시장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임명된 후 게리 갠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사실 해리스, 게리 갠슬러, 바이든, 옐런 모두 같은 당의 동료들로 누가 임명되든 결국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가 현재 권력을 이용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트럼프는 약간 고립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를 넘어 권력을 얻으려면 그는 유명 인사와 권력자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누구에게 접근할지 예상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스스로 지원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just have a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that takes a look at these things and ensures that the taxpayer money, the taxpayers' hard-earned money is spent in a good way. And I'd be happy to help out on such a commission. I'd love if it were formed. Well, you're the greatest cutter. I mean, I look at what you do. You walk in, you want to quit? They go on strike. I won't mention the name of the company, but they go on strike and you say, that's okay, you're all gone.
두 사람의 대화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트럼프는 이 농담을 실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큰 지지를 표명하며 월요일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머스크에게 내각직위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uld you consider having Elon Musk have a role in the cabinet, advisory position? I would. He's very smart. I had a great talk with him the other day. As you know, it went on for 2.5 hours almost, and perhaps you listened, but he's a very smart guy. I certainly would. If he would do it, I certainly would. He's a brilliant guy. 트럼프가 머스크를 내각에 영입할 의향을 표명한 후 머스크는 X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정부 효율성 부서에 영어 약어로 DOG가 적힌 이미지를 첨부하며 효율성 부서에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머스크는 자신이 너무 반항적인가 질문하며 비탈릭 부테린이 댓글을 달았고 비탈릭 부테린은 불평하는 것보다 목표를 이루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권장했습니다. 이번에 머스크와 비탈릭 부테린이 X에서 처음으로 상호평가를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댓글은 머스크가 자주 커뮤니티에서 불평하거나 논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신랄한 지적처럼 보입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머스크처럼 바쁜 사람이 X, 스페이스X, 테슬라 등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커뮤니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매일 바쁘게 지낼 텐데 가끔은 머스크가 직접 글을 올리는지 아니면 편집자가 도와주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머스크가 트럼프에 답변하는 모습에서 머스크가 암묵적으로 도지코인 DOG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어 유희를 아주 명확하게 이용하고 있군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이어 승인된 후 시장에서는 이번 강세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소라나도 현물 ETF로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옵션 거래소 시보의 BZX는 7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두 건의 올드 비사 서류를 제출하며 바네크와 소미왈시에르스가 소라나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바네크과 슈미알시에르스는 지난달에 소라나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 S1 서류를 제출했으며 새로운 증권을 시장에 발행하려는 실체 기관은 S1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과정의 두 번째 필수 단계로 열구비사 서류를 제출하여 SEC의 거래소 등 자율규제 기구 SRO가 제안한 규칙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바넥과 21쉐어스가 협력하는 거래소는 시보의 BZX입니다. 그러나 The Block이 오늘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SEC는 시보의 BZX가 제출한 두 건의 솔라나 현물 ETF 엘구비사 신청 서류를 거부하였으며 관련 데이터는 시보의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SEC는 ETF 발행사와 논의하며 소라나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EC는 이전에 바이낸스 소송 사건에서 소라나를 증권 목록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SEC가 소라나의 증권 속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Based on what we've seen so far, given the personnel appointments that are rumored by a potential Harris administration, it could be that a Harris presidency is even worse for U.S.-based digital asset entrepreneurs than Biden would be. So I don't want to be, just too optimistic here and say it's going to get done right away and there's going to be $1 billion in it. Like there's a number of steps that have to get through. 희망이 너무 빨리 사라졌습니다. 현재 콤시블시에라스의 S1 서류는 SEC의 이디가 파일 시스템에서 사라졌으며 이 신청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베네크의 S1 서류는 여전히 파일에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규제 승인을 받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솔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극단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거래소인 시보에는 선물 시장을 먼저 구축하거나 규제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의 암호화 ETF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이러한 입장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소라나 ETF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앞으로 19B4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수정하여 소라나가 증권이 아님을 더 강력히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더리움 ETF의 승인은 선례를 마련했습니다. 바이낸스는 AI를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OKX는 보안 테마 게임을 출시하며 사용자 보안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트라 사건의 판결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며 홍콩은 디아오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세장이 정말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해커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해킹 사건이 2건 발생했습니다. 첫째로 해커가 파키를 해킹하여 사용자 지갑의 자산이 임의로 접근되었습니다. 이어서 주피터에서 불체커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데이터를 침입하여 다수의 사용자 자금이 도난당했습니다. 방금 지나간 7월 동안 대규모 해킹 사건이 총 16건 발생했으며 그중 가장 큰 사건은 2억 3,49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각 대거래소가 보안 방어 전쟁을 시작하며 각자의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업계 선진 내부 위험 엔진을 채택하고 인공지능과 인력 검토를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로히트 와드는 사용자 중심이 항상 바이낸스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으며 이는 바이낸스가 업계 선도적인 기술 도구와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사용자와 자산을 24시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까지 기록된 24억 달러의 예방 손실 중 암호화폐 사기와 관련된 출금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총액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또한 OKX는 8월 20일 암호화폐 보안 방어전 해커의 도시라는 보안 테마의 게임을 정식 출시하고 USDT 보상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Scamming tends to move in tandem with overall activity, and so do some other types of criminal activity as well. But hacking is what we would call kind of price agnostic. Hackers, on the margins, they will be impacted by what's happening with the prices, but by and large, these are organizations that are set up, they're running like businesses, they're hacking all the time, and whether or not they find a vulnerability in your smart contract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price. 그녀가 말한 대로 해커는 사실 직업이며 시장이 침체되어도 활동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체인상 해킹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공격의 주요 수단이 계약이나 구성 취약점인 경우가 많지만 연합 피싱 기법을 사용한 공격도 적지 않으며 지난달 해킹된 LIONFI는 과거에 완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해커 공격이 복잡한 코드 침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저급 사기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안은 거래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용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홍콩은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라이선스를 가진 거래소가 소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등법원은 60억 홍콩 달러 규모의 분산형 자율조직 디아오가 관련된 세계 최초의 소송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에만트라 디아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으며 리오디피는 이 조직이 자신이 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디아오에는 실제 소유자가 없으며 자산에 관한 결정은 OM 토큰 보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점은 디아오 조직의 소유권, 관리권, 통제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만트라 디아오의 공동 설립자인 존 패트릭 멀린과 리오디파이 회사입니다. 리오디파이는 2020년 8월 이 프로젝트를 멀린과 의원 미란다 두 사람에게 맡겼다고 밝혔으나 이 두 사람은 2021년부터 프로젝트를 거의 관리하지 않았고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DAO이며 소유권이 토큰 보유자에게 있으며 리오디파이 회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Being here in the US. So access is one thing, fractional ownership is another. There's a lot of different reasons. The promise of liquidity, I don't think we've really solved that yet. So all these things are reasons why you would want it in a token form. Accounting and bookkeeping is another one, record keeping, cost savings. But I think some of these things are still promises. They're not necessarily fully, in practice, in production yet. 법원은 결국 프로젝트가 리오디파이 회사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어떤 배상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만트라 DAO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7,004억 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약 72의 프로젝트입니다. 이전에는 7월 22일에 11억 달러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만트라 사건 이후 홍콩 입법회의원들은 DAO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의원 우작동은 월요일에 현지 언론의 정부가 DAO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도입하여 홍콩을 글로벌 웹3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웹3 산업의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 기업에서는 직원의 고용과 해고가 경영진에 의해 정원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DAO는 분산형 자율 조직으로서 모든 투자자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사 프로젝트가 있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 있는 국가는 미국과 아부다비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의 DAO 이해 첫 사례로 홍콩이 DAO에 대한 명확한 법률을 제정하면 암호화폐 분야에서 DAO 조직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 기술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명 중 하나로 홍콩은 향후 18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망 2024 연례 정상회의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의원 자오다창은 홍콩이 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며 강력한 법적 감독을 설계하는 전략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소셜미디어의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인 1,25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예고합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크립토펑스의 바닷가가 28.78 ETH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8월 초 하락 이후 월간 최고치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상승률은 25.2%였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287.621 ETH입니다. 웨일 얼러트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54분 중국 표준시경 테더 트레저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0억 USDT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전력 절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당국은 월요일에 9875대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압수하였으며 이들의 총 가치는 약 45만 달러입니다. 디지털 자산 은행 그룹 에서앵룸이 암호화폐 대출업체 엘레든에게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지원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규제된 은행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지원 대출을 발급한 사례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